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꽤 안 좋잖아요. 다들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정말 흥미롭게도 리플, 즉 XRP 쪽으로만 기관 자금이 쏙쏙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펀더멘탈을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지금 당장 글로벌 유동성을 꽉 쥐고 흔들고 있는 아주 거센 거시경제 역풍들까지 객관적으로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핵심 포인트 드립니다. 리플의 나홀로 자금 유입부터 시작해서요. 3대 기술적 강점, 규제 전망,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이슈인 중동 긴장과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국제 금리 급등 여파까지 쭉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리플의 독보적인 자금 유입 상황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무려 10억 달러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6,500만 달러를 확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XRP 현물 ETF로는 6,550만 달러가 쑥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유입액이에요. 남들은 다 매물 던지고 도망가는 와중에 XRP 혼자만 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이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온체인 데이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XRP 고래 지갑수인데요. 방금 전에 역대 최대치인 33만 개를 훌쩍 돌파했습니다. 사실 최근 가격 움직임만 보면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요 큰손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틈타서 단기적인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용히 아주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관들은 뭘 보고 이렇게 확고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리플의 세 가지 기술적 강점 짚어볼게요.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가 기존의 낡은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강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죠. 첫째, 3초에서 5초면 끝나는 엄청나게 빠른 결제 속도. 둘째, 한 번 보낼 때 1센트도 안 드는 초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4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사고 없이 처리해낸 막강한 확장성입니다. 바로 이런 실질적인 유용성이 대규모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는 든든한 무기가 되고 있는 거죠. 쉽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려면 거래 승인 날 때까지 몇 분에서 길게는 10몇 분씩 한참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XRP 레저는 단 3초에서 5초면 최종 정산까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실생활의 결제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특화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XRP만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입니다. 자, 기술력 좋은 건 알겠고, 그럼 앞으로 가격에 불을 지펴줄 진짜 호재는 뭘까요? 세 번째, 규제 명확성과 가격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놔야 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월 4일인데요. 백악관이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 즉 명확성 법안 통과 목표일로 잡고 있는 날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서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딱 법적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징글징글했던 SEC의 문제도 해결 가닥이 잡히는 거고 연말까지 리플넷 도입이나 현물 ETF 승인 기대감까지 확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말 타겟 프라이스를 3.5달러에서 5달러 선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과 크립토 파텔의 분석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단기적으로는 한 70센트 부근에서 숨을 좀 고르겠지만 과거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길었던 축적 기간 이후에 나타났던 그 무려 835%의 폭발적인 상승 패턴 기억하시죠? 만약 이게 이번에 그대로 재현된다면 중기적으로 5달러 돌파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15달러라는 엄청난 목표치까지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당장 사야겠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시야를 좀 크게 넓혀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할까요? XRP 내부 펀더멘털은 진짜 흠잡을 데 없이 탄탄하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의 목을 조르고 있는 엄청난 외부 역풍들이 불고 있거든요. 이걸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제, 우리 시장을 흔드는 중동 긴장 상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슈 짚어보죠.
지금 중동 상황 정말 살얼음판인데요. 팩트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수정된 평화 제안을 미국에 보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모두 가장 중요한 우라늄 농축 중단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의 군사작전은 멈춰 있지만 만약 협상이 완전히 틀어지면 언제든 대규모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중동 갈등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계속되니까 당장 피를 보는 게 어디겠어요? 바로 원유 시장입니다. 글로벌 유가가 배럴당 $110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고공행진이죠.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만들고 나르는 모든 비용이 다 오르잖아요. 결국 이 비싼 에너지 가격이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와,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 좀 꺾이나 하고 기대했는데 그 희망의 찬물을 제대로 끼얹으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인플레 공포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안 잡히면 돈줄을 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5번째. 이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국채금리 급등의 여파입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각국 정부들이 돈은 필요한데 채권이 안 팔리니까 자기네 국채 좀 사달라고 엄청난 고금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30년물 국채금리가 2023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고요. 일본은 무려 27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으면서 추가 예산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유럽도 꾸준히 금리가 오르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갈 돈들을 이 안전하고 이자 많이 주는 국채가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심층 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앞서 보셨듯 XRP가 나홀로 기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엄청난 잠재력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튼튼한 배가 헤쳐나가야 할 지금의 바다가러 전쟁 위협, 고집스러운 인플레이션, 그리고 역대급으로 치솟는 국채금리라는 거대한 폭풍으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진짜 중요합니다. 과연 규제의 명확성과 압도적인 기술력이라는 XRP만의 강력한 엔진이 이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의 억눌린 압력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미시적 펀더멘털과 거시적 압박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앞으로 몇 달간 우리 시장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과연 펀더멘털이라는 튼튼한 방패가 이 거시경제라는 매서운 창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거대한 매크로 파도에 시장 전체가 휩쓸리고 말까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여러분만의 투자 인사이트를 꼭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